최근 2, 3년 사이에 뉴욕 콘도, 하와이 콘도 구매하신 분들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미국에 10개월 이상 거주하였는데도 이번에 한국에서 세금을 내라더라. 결과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하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셨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계산을 해서 국세청 자료 중에 발췌를 해왔습니다. 문장부터 엄밀하게 나와 있죠. 해외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지오플랫 구독자 여러분, 제이슨입니다. 영상으로 찾아뵙는 게 너무 오랜만이기도 해요. 지금 올해 3월이 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서 사실 좀 많이 행복합니다. 고객분들 연락도 많이 받고 있고요.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주된 이유는 세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 거예요. 최근 2, 3년 사이에 뉴욕 콘도, 하와이 콘도 구매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부동산 컨텐츠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좀 단어가 익숙하실 것 같아요. 해외 부동산 취득,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 여기 차이점이 뭐냐면은 개인 명의로 해외 부동산 취득을 했냐, 아니면 LLC 혹은 C코퍼레이션의 형태로 미국 부동산을 취득을 했냐, 이런 차이점이 있을 건데요. 이 송금 방식에 따라서 나중에 한국에서 사후 보고를 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 사후 보고의 절차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히 세금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저희가 오늘 초점을 맞출 내용은 미국 부동산을 임대로 굴리게 되었을 때 한국의 세금 보고를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하느냐.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기준은 뭐냐? 가장 큰 기준이 바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거주자 요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로 이제 거주자의 기준이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미 저희는 미국에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지인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나는 미국에 10개월 이상 거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에서 세금을 내라더라.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이제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83일 요건이랑은 좀 맞지 않죠. 거주 기간 말고도 나의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한국에서 지내고 계신지 이런 다양한 요건들을 따져서 거주자, 비거주자 요건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100%다 아니다를 사실 변호사님들 이야기는 하시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 요거에 대한 결정은 상당 부분 국세청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저희가 찾아놓은 자료는 있어요. 요거를 기준으로 나는 어떤 상황인지 한 번씩은 검토를 받아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서울지방변호사회보라는 사이트에서 한미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의 의미 라는 기사입니다. 이것에 따르면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규정 타이브레이크 룰에서 첫 번째 룰이 항구적 주거, 그리고 두 번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3. 일상적 거소, 4. 국적, 5. 상호 합의.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실무적 관점에서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항구적 주거는 지금 영어로 permanent hom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어 그대로 permanent home은 나의 주된 거주지가 어디냐 되겠죠. 물론 모든 영주권자가 이중국적자는 아니시겠죠. 하지만 좀 높은 확률로 이게 세법상 어디에 들어갈까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어떤 의미냐? 쉽게 말해서 어느 나라에서 내가 주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적 거소. 요게 첫 번째 항구적 주거랑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으실 수 있는데 결국 요 세 번째 룰이 183일 이상 어디 거주하고 있느냐에 연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국적, 보면 시티즌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가 순위가 많이 뒤에 있죠. 바꿔 얘기하면은 제대로 된 이제 시민권을 획득을 하더라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상호 합의가 있습니다. 이게 상호 합의가 누가 합의하는 거냐라는 건데 영주권자랑 시민권자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IRS에서 과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국적은 어디입니까? 영주권자는 여전히 한국인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국세청도 요 영주권자에 대해서 과세를 할 권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 1, 2, 3, 4 조항까지 판별이 어려워요. 비로소 그때 요 다섯 번째 상호 합의 단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상황까지 다툰다는 거는 좀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반드시 변호사님들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무 전문 변호사님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저희가 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3월 23일 저희 지오플랫 올인원 정기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번 시즌마다 조금씩 궁금해하시는 포인트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금 신고 시즌이 된 만큼 시성 있는 주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거주자가 되셨어요. 그러면 한국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죠.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국세청에서 발간된 2023년 신고 안내 해외 부동산과 세금, 개인 투자자용을 기반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4년 버전이 나온다면은 세부 요건들이 조금씩 항목이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료를 참고로 하시되 반드시 어떤 부분이 바뀌어졌는지 2024년 버전이 나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면은 은행과 세무 절차에 대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간단해요. 은행 절차는 외국한 은행에 하는 사후보고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편에 세무 절차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세금 납입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네모 박스를 두 가지 색깔로 나뉘어서 쳤습니다. 빨강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빨간색 박스 안에는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미국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파란색 박스는 보유하고 계시던 미국 부동산을 처분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저 국세청 자료 중에 한 단락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신고할 사항들을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문장부터 엄밀하게 나와 있죠. 해외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부동산 임대 소득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문장 안에서 저희가 특히 신경 써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거주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죠. 해외 부동산 임대 소득뿐만이 아니라 국내외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정의가 종합소득세 납부해라 라는 뜻이죠. 종합소득세는 종류가 6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서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고 거기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해의 6월 말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 보유, 투자 운용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 부동산을 개인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해외 영업소 설치 현황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어떤 의미냐면은 개인 명의로 미국 부동산 취득을 하셨어요. 그런데 임차를 돌리지 않고 내가 거기서 무언가의 영리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개인 오피스를 활용했다고 해서 모두 이 현황표를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무언가 사업장 주소를 물리고 영리 활동이 발생하였다면 보편적으로 이 액션까지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는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이고 자산이 미국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반드시 미국에 먼저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한국인들한테 운이 좋은 점은 미국 세무보고는 4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끔씩 빼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 부동산 취득, 괄호 열고 개인 명의로 미국 부동산 취득을 하시고 임대소득이 발생했는데 아직 국내에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혹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까먹고 안 했거나 혹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향이 올바르지? 하고 타진하시다가 이미 한 해가 넘어가신 경우, 이런 분들은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가능한 빨리 세금 보고를 하시라. 근데 이제 정확한 순서는 지켜야 되겠죠. 저희 회사에서 발간한 미국 부동산 투자 바이블 201페이지에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기 좀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이 책이 22년 6월 달쯤에 발간이 되었다 보니까 22년과 24년은 좀 세부적인 숫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납부되는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참조로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매매 가격과 그리고 임대 수익을 고정 지어 놓고 매년 미국에서 감가상각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두었어요. 약 5만 달러로 계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시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48,000불을 미국에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한국의 요율로 따지면 14,000불 가량 됩니다. 그런데 한국, 미국 양국에서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서 미국에서 세금을 더 내셨어요.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너무 커요. 그럼 요거를 좀 깎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합법적으로 절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순서만 지키셔도 됩니다. 미국의 세금 보고 먼저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세금 보고를 먼저 하게 될 경우 외국인일지라도 이런 감가상각에 대한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세금 보고를 먼저 할 경우 미국 내의 세법을 당연히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임대 수입 12만 달러에서 이것저것 다 더한 공제 금액이
세금인 5만 달러를 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7만 달러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감가상각 5만 5천 달러 정도를 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세표준상 최종 소득이 한 15,000불 정도로 잡히게 되고 요 15,000불에 대한 연방세, 주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초점 계산하면은 약 6,000달러 정도가 미국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요 금액을 가지고 한국에서 세금을 간략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약 14,000달러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미국에서 먼저 납부한 6,000불을 제하고 나면은 약 8,000불 정도만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24년 과세 표준에 따르면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공제되고 어디서 먼저 나가고 하는 순서는 변하지 않으니까 어느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보고했느냐에 따라 이 정도나 세금 차이가 난다. 요게 포커싱으로 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 콘도 그리고 하와이 콘도 임대를 불리시는데 한국에 미처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과연 한국에서 어떤 룰을 저촉을 받게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아주 간편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 연도에 종합소득세를 전혀 보고하시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 분들은 기한 후 신고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특정 연도에 종합소득세 보고는 했으나 특정 카테고리, 그러니까 특정 소득을 누락을 해서 신고를 한 분들이겠죠. 미국 부동산 임대소득은 개인 명의로 취득했을 때 사업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을 신고를 하시게 되고 사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서 매년 세금 신고를 완료하시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융소득이나 이 기타 소득 보고는 하셨는데 미처 미국 부동산 임대소득을 보고 못하셨다. 이런 분들이 여기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기한 후 신고가 아닌 수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올해 보고하는 건 2023년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높은 확률로 22년분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하시는 거고 이번 23년분에 대한 거는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보고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냐 과소신고 가산세에 따라서 이 가산세 요율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셨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계산을 해서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 너무 복잡하지 않냐? 이 부분을 저희 지오플랫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미국 내 CPA님들 그리고 한국 내 세무사님들 중에 한국, 미국의 상황을 조화롭게 잘 풀어나가실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 내 어떤 주택이든 어떤 콘도든 개인 명의로 해외 부동산 취득을 만약에 하셨고 그리고 임대소득을 만들고 계셨는데 국내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빠르게 바로잡아서 세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2년 전에 사신 분들, 3년 전에 사신 분들 혹은 그 더 전에 다양하실 거지만 세금 납부가 진행이 안 됐다. 그래서 도중에 명의 변경이 가능하냐? 아니면 미국 내에서 이거를 다시 환수를 해야 되냐? 이런 등등 다양한 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건데 저희 지오플랫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각각 고객분들 케이스에 맞춰서 얼마든지 수정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모든 문제를 지운다기보다는 앞으로 가능한 문제가 안 생길 만한 최적의 방향은 무엇인지 저희가 클리어하게 제안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3월 23일 세미나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